자식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. 처음엔 금방 갚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. 2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망칠 것 같아서 그냥 못 받은 셈 치고 있습니다. 이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60대 부모 중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. 오늘은 이 주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왜 돈 문제가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는지.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. 처음엔 금방 갚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. 2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망칠 것 같아서 그냥 못 받은 셈 치고 있습니다. 이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60대 부모 중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. 오늘은 이 주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왜 돈 문제가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는지.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. 처음엔 금방 갚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. 2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망칠 것 같아서 그냥 못 받은 셈 치고 있습니다. 이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60대 부모 중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. 오늘은 이 주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왜 돈 문제가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는지. 왜 이 문제를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부모라서입니다. 돈을 빌려줄 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못 받아도 괜찮아, 내 자식인데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막상 못 받으면 서운합니다. 이 서운함을 표현하면 작은 부모처럼 느껴집니다. 둘째,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. 돈을 달라고 하면 자식과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, 부모가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면 못 쓴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습니다. 셋째, 노후 자금이라는 현실 때문입니다. 그 돈이 없어도 당장 굶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.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. 부모가 자식을 돕다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 문제로 틀어진 부모 자식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.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후 관계가 망가지는 데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패턴,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. 엄마,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서요. 아빠,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한데요. 처음엔 소액입니다. 금방 갚겠다는 말도 합니다. 부모는 흔쾌히 줍니다. 그런데 이 소액이 선례가 됩니다. 다음엔 더 큰 금액을 요청합니다. 이미 한 번 줬으니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두 번째 패턴, 갚겠다는 말이 흐릿해집니다. 처음엔 다음 달에 갚을게요 라고 합니다. 다음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. 부모가 먼저 꺼내기가 어렵습니다. 자식도 쪽팔려서 먼저 말을 못합니다. 침묵이 쌓입니다. 세 번째 패턴, 관계가 어색해집니다. 돈 얘기를 안 하는 대신 연락 자체가 줄어듭니다. 자식은 미안하니까 피합니다. 부모는 서운하니까 더 기다립니다. 명절이 어색해집니다. 이게 5년, 10년 쌓이면 관계 자체가 변해버립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원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.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.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.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립니다. 부모가 노후에 빈곤해지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. 지금 자식을 돕는 것이 나중에 자식을 더 힘들게 하는 아이러니입니다. 원칙 첫 번째, 빌려주지 말고 줘라. 빌려준다고 하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. 그 부담이 관계를 망칩니다. 줄 수 있는 만큼만, 줘도 괜찮은 금액만.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세요. 그렇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거절하세요. 원칙 두 번째,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라. 자녀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면 미리 마음속에 평생 지원 총액을 정해두세요. 그 이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넘지 않겠다는 본인만의 선을 긋는 겁니다. 원칙 세 번째, 거절도 사랑이다. 거절이 나쁜 부모의 증거가 아닙니다.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. 대신 네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. 이 말이 진짜 부모의 말입니다. 자식을 평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. 이미 돈을 빌려줬고 관계가 어색해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먼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. 그 돈은 내가 줬다고 생각하자. 대신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하고 싶어. 이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해합니다. 하지만 침묵보다는 대화가 낫습니다.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면 관계 회복에 집중하세요. 돈은 잃었지만 자식은 잃지 마세요. 그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
그게 결국 내 건강을 망칩니다.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.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기대와 서운함 때문입니다.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. 줄 때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만. 거절도 사랑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내가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.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.